한국 노인의 36.6%는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홀로 식사하는 모습은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 풍경입니다. 가족 사진은 과거의 따뜻했던 시간을 상기시키며 현재의 고독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노인 우울증의 78%가 사회적 고립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노인복지회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주 1회도 연락하지 않는 노인이 41%에 달합니다. 벽에 비춘 텔레비전 화면의 푸른 빛만이 어두운 거실을 채웁니다. 스마트폰 화면엔 읽지 않은 메시지 0건, 이른바 노인 무시 증후군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62%가 가족과의 소통 부족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환자의 54%는 나이팟이라는 진단만 듣고 돌아옵니다. 70대 환자의 평균 진료 시간은 3분 42초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름진 손과 서둘러 메모하는 의사의 모습은 현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합니다. 노인 환자 10명 중 7명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회관 이용자 중 33%는 집단 내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동년배들 사이에서도 체력이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수군대는 옆자리와 단절된 한 노인의 모습은 노인 내부의 세대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2023년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28%는 정기적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9%는 젊은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합니다. 낡은 사진 접속, 명석한 논내의 청년과 현재의 흐릿한 거울상은 시간의 잔혹함을 증명합니다. 특히 1970, 80년대 산업화를 주도한 1세대 노인들은 과거의 활력과 현재의 쇠퇴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45%가 과거 회상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퇴직 노인의 58%는 예상보다 빨리 퇴직금이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은 슈퍼마켓 할인 코너에서 고르는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65세 이상 가구의 42%가 빚을 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 40.4%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식비 절감을 위해 하루 한 끼를 거르는 노인도 17%에 달합니다. 디지털 인문학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61%는 스마트폰 기본 기능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잡한 공공서비스 앱 화면 앞에서 당황한 표정은 디지털 격차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노인 대상 디지털 범죄는 2022년 12,476건으로 3년 새 3배 증가했습니다. 은행 업무의 83%가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노인들의 금융 소외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의 72%는 낯선 이와의 우연한 대화가 기분 좋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건네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타인과 교감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47% 낮습니다. 작은 친절이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대학 등록자는 매년 15%씩 증가해 2023년 2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희망적인 표정으로 작성하는 수강 신청서는 노년기 적응의 긍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39%가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관심을 보이며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은 기참여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2.3배 높습니다. 이는 노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립된 노인의 사망 위험이 흡연자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사회적 연결감은 면역력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존재 인정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 치료보다 큽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는 하루 10분 대화만으로 노인 우울증이 35% 감소한다고 강조하며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택배 이용률이 90%를 넘어섰으며 특히 230대 직장인들은 주 3대 이상 택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으로 택배 도착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공식 택배 앱이나 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알림 문자를 구분하려면 발신번호, 택배사 고객센터 번호와 도용 가능한 일반 번호 02, 010 등을 비교해보세요. 2023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택배 수령 시 78%의 소비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수령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택배기사의 유니폼, 로고 아이디 카드와 차량, 택배사 로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개인정보 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112나 택배사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택배기사는 절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택배 문제 관련 전화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미확인 번호 050, 02 등으로 전화가 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 택배사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62%는 택배 오류를 빌미로 합니다. 사기범은 주로 관세 미납이나 불법 물품 적발 등 위협적 내용을 사용하며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한국관세청은 택배사가 아닌 세관에서 직접 연락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화 중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세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택배사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1588-9119를 보이스피싱 전문 상담 번호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은 1588-1255, 로젠택배는 1588-9988과 같이 주요 택배사 번호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기범은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 재배송 요청을 합니다. 진짜 택배기사는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으며 특히 유니폼에 로고가 없거나 차량 번호판이 일반 차량, 택배 전용 번호판 아님인 경우 의심해야 합니다. 한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식 기사는 항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시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112나 지역경찰서에 신고하세요. 2023년 한국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신고 앱을 출시해 위치 추적과 증거 수집을 지원합니다. 신고 시 택배 기사의 차량 번호판과 신체 특징, 키, 옷차림 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CCTV 영상이 80%의 사기범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분기 1회 공식 교육을 권장합니다. 주요 수칙으로는 1. 택배사는 결제 링크를 보내지 않음. 2. 관세청은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음. 3. QR코드 스캔 절대 금지 등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을 받은 소비자의 92%가 사기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안전한 택배 수령을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기 변경, CCTV 설치, 무인 택배함 이용, 2023년 기준 한국 무인 택배함 보급률 67%를 추천합니다. 특히 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활용하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택배지원센터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분실 민원이 4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알림은 공식 앱으로만 확인, 택배 기사는 유니폼 차량 확인,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거절, 의심스러운 전화는 공식 번호로 재확인, 현장 사기 신고는 112가 핵심 수칙입니다. 한국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개발한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기 수법을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5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구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가구의 40%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할인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연간 약 30만 가구가 이 제도를 활용 중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디지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할인 내용은 기본요금 감면과 전력량 요금 할인으로 구분되며 가구당 월 평균 2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 등급 1, 3급,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2023년 새로 추가된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 3명 이상도 일부 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세대의 전기요금 고지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선 총 3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기준. 둘째, 소득증명원 동사무소 발급. 셋째,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2023년 7월부터는 온라인 제출 시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 가능해졌습니다.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으로 모든 문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소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평균 서류 준비 기간은 2, 3일 소요되며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생활 편의 지원, 전기요금 할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3년 개편된 시스템으로 자동 정보 연계가 가능해 수동 입력이 60% 감소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전기 계량기 번호, 고지서 상단 기재와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제출 후 1에서 2일 내 초기 심사 결과를 SMS로 안내받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5영업일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하고 오후 6시, 일부 지자체는 토요일 오전에도 가능이며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창구에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도와주며 서류 검토와 동시에 스캔해 온라인 시스템에 바로 등록됩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후 승인 결과는 평균 5에서 7일 내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나의 민원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 시 SMS 알림이 발송됩니다. 2023년 시스템 개선으로 거절 사유도 상세히 안내되며 보완 후 재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승인 내용에는 할인율 30%, 50%, 적용 시작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유효기간 1년이 명시됩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4-5678 또는 동사무소 복지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할인은 승인된 달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고지서 상단에 복지 할인 적용 항목이 추가되며 기존 대비 30에서 50% 감소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평균 월 23,000원의 할인 효과가 있으며 연간 최대 27만 6천원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단,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할인율은 동일하지만 절대액이 증가할 수 있으니 에너지 절약 습관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 연간 120만 원까지 전기 가스 요금을 지원하며 그린 리모델링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최대 1,000만 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복지로 www.복지로.kr입니다. 또는 129 복지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후 주변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적격자의 35%만이 복지 혜택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마을 카페, SNS 등을 통해 정보를 나누세요. 특히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신청 도움을 위한 복지동의 앱 무료를 제공하며 전국 250개 복지관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인도부터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국기는 어디에서나 펄럭였죠. 그러나 이 거대한 제국이 단 한 나라, 한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조선은 예외였습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에서 영국은 조선을 점령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수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조선의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직접 지배보다는 외교 관계를 유지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초반에 큰 타격을 받으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이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한국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죠. 당시 영국은 전후 복구 중이었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영국군 제29여단은 1951년 임진강 전투에서 중공군의 맹공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글로스터 대대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를 사수하며 큰 희생을 치렀죠. 이 전투는 영국군의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터키, 프랑스, 호주 등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각국은 고유의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죠.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영국군이 미군과 협력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희생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추위 속에서도 유엔군은 끝까지 버텼죠. 영국군은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며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공산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한국의 재건을 위해 의료 및 교육시설을 지원하며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은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며 한국의 산업화를 도왔죠. 1970년대 포항제철소 건설에도 영국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맺어진 우위가 평화시대에도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매년 11월 한국과 영국은 유엔군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영국군을 비롯한 희생자들이 안장되어 있죠. 6.25 전쟁에서 시작된 두 나라의 우정은 이제 군사, 문화, 경제 협력으로 확장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한국의 폭염 일수는 역대 최고인 31.5일을 기록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환경에서 체감 온도는 35도사리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열사병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3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열광선과 선풍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연구에 따르면 마주보는 창문을 45도 각도로 열면 통풍 효율이 70% 증가합니다. 아침 8시와 저녁 8시는 실내 온도차가 5대 이상 나는 최적의 환기 시간대죠.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공기 흐름을 가시화합니다. 풍향계가 북서풍을 가리키면 한반도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활용하세요. 서울대 에너지시스템연구소 실험 결과 창문에서 1.5m 떨어진 위치에 선풍기를 놓고 바깥을 향해 작동시키면 실내 열기가 23% 빠르게 배출됩니다. 공기 흐름을 확인하는 종이 리본은 30cm 간격으로 여러 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때 선풍기 세기는 중간 3단계의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데이터에 의하면 습도가 60%에서 50%로 감소하면 체감온도가 2대 낮아집니다. 천연 제습제로는 소금 1kg이 8시간 기준 200ml의 수분을 흡수하죠. 화분용 팽창정토, 흡습률 300%나 석고보드 조각을 신발장에 배치하면 발코니 빨래 건조 시 발생하는 실내 습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 뒤와 손목에 4대 설스의 냉자극을 주면 체감 온도가 최대 3대 설스에 하강합니다. 얼음물 스프레이는 500ml에 소금 1티스푼 첨가 시 증발 속도가 40% 빨라지죠. 젖은 수건은 면보다 린넨 소재가 2시간 더 시원함을 유지합니다. 단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거즈로 감싸는 것이 피부 트러블 예방에 좋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테스트 결과 대나무 매트는 표면 온도가 일반 매트보다 5.8도씨로 낮습니다. 린넨 옷의 열전도율은 면보다 1.3배 높아 땀 증발 속도를 증가시키죠. 특히 회색 계열 옷차림이 태양광 반사율 55%로 흰색 25%보다 더 시원합니다. 신발은 마사지 구슬이 박힌 통기성 샌들이 발바닥 땀 증발에 최적입니다. 서울수면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3D 메쉬 침대는 일반 매트리스보다 공기순환이 7배 좋아 수면 중 체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통풍 패드 사용 시 요추부 온도가 29도씨에서 24도씨로 감소하죠. 베개 속에 옥수수 충전재를 넣으면 보통 충전재보다 열 축적이 30% 적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얼음패구리 목덜미를 5분간 냉각하면 숙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실험에서 은박 차광 커튼은 일반 커튼 대비 실내 온도 상승을 72% 억제했습니다. 창가의 덩굴식물, 아이비, 스파티필름, 은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3시7도 낮추며 공기 점화 능력도 있습니다. 특히 동쪽 창문은 오전 11시까지, 서쪽 창문은 오후 2시부터 차광해야 태양 고도각에 따라 최적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 분석 시 여름철 일교차가 7.5도씨 이상인 날은 8pm에서 10pm이 시외 공기 최저 온도 시간대입니다. 창문을 완전히 열고 선풍기로 15분간 감제 환기하면 실내 축적열이 60% 제거됩니다. 발코니에 물을 뿌리면 증발 냉각으로 바닥 온도가 5도씨가량 하락하며 특히 화강암 타일이 가장 냉각 효과가 큽니다. 카이스트 생체신호 연구실 연구에 의하면 내진팔 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이체 표면 온도를 0.8조리 낮춥니다. 보리차의 발효산물 가바 성분은 열 스트레스 호르몬을 25% 감소시키죠. 명상 시 알파파 뇌파가 증가하면 체감 온도가 1.5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 적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릴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전기요금이 걱정되시나요? 여름엔 냉방비 부담이 크다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할인과 난방비 지원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하절기, 치정만 재정수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동절기, 10에서 5월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약 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기, 가스,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다음 장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내 에너지요금 고지서를 준비하면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www.복지로.com.kr에 에너지 바우처 메뉴를 선택하세요. 신청서 작성과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면 접수 완료. 심사 결과는 약 15일 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가져오세요.
신청 완료 후 바우처 카드는 우편으로 발급되며 사용 기간 내에 에너지 요금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바우처는 하절기 7, 9월과 동절기 15월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난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에 남은 금액은 다음 시즌으로 이월되므로 미사용분을 아깝게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사용 기간을 놓치지 말고 궁금한 점은 복지로 129로 문의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 수혜 가구는 월 5에서 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더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스마트폰은 크게 전면 화면,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홈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전원 버튼은 보통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며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볼륨 버튼은 전원 버튼 반대편에 있어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이 있는 모델은 화면 하단 중앙에 위치해 홈 화면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은 홈 버튼 대신 화면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화면이 켜집니다. 처음 사용 시 패턴 빈번호 또는 생체 인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패턴은 화면에 연결된 점을 드래그하여 그리는 방식이며 빈번호는 4에서 6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생체 인식은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이용해 더 빠르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면 전원 버튼을 한 번 눌러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면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홈 화면에는 전화, 메시지, 카메라 등의 기본 앱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하면 앱이 시행됩니다. 화면을 좌우로 밀면 다른 홈 화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주 사용하는 앱을 고정할 수 있는 독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앱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전화 앱을 열면 숫자 패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번호를 입력한 후 녹색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서 연락처를 선택해 다시 걸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화면에 수신 버튼이 나타나며 이를 터치해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빨간색 전화 끊기 버튼을 누릅니다. 메시지 앱을 열면 우측 삼각대기에 연필 모양의 새 메시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터치한 후 받는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에서 선택합니다. 키보드가 나타나면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옆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발생됩니다. 받은 메시지는 대화창에 표시되며 터치하면 이전 대화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메시지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 화면에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셔터 버튼은 보통 화면 하단 중앙에 있으며 터치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왼쪽에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하면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줌 기능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리거나 좁혀 사용합니다. 플래시는 어두운 환경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홈 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은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주소창 옆에 새 탭 버튼으로 여러 페이지를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이트는 북마크에 저장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정 앱을 열고 연결 또는 와이파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와이파이 토글 버튼을 켜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이 나타납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연결됩니다. 자동 연결을 활성화하면 다음번에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연결된 네트워크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터치하면 고급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을 줄이려면 모바일 데이터 대신 와이파이를 사용하세요.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 iOS를 엽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앱 이름, 카카오톡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앱을 선택한 후 설치 버튼을 터치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홈 화면에 앱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앱을 처음 열 때 필요한 권한을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아이콘을 길게 누른 후 제거를 선택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면 배터리 설정에서 사용량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앱을 종료하세요. 화면이 멈추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재시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지면 캐시를 정리하거나 저장 공간을 확보하세요.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30년대 독일, 바흐는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간 소곡집을 작곡하며 깊은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이 히루프즈 디엘, BWV 5639는 인간의 고뇌와 신에 대한 갈망을 담은 코랄 전주곡으로 단 3분의 작품의 사성부 대위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8세기 루터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 곡은 오르간의 풍부한 음색으로 영적 외침을 구현했습니다. 1914년 피아니스트 부소니는 바흐의 오르간 작품을 피아노 편곡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편곡은 원곡보다 3도 높은 B 플랫 마이너로 조음김되어 더욱 적정적인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왼손의 반음계적 진행, 크로마틱을 강조해 죄책감의 무게를 시각화했는데 이는 당시 음악학자 겐리히, 어놀드 셰링가 신성과 세속의 경계라 평가한 혁신적 기법이었습니다. 바흐가 작곡할 당시 독일은 30년 전쟁, 1618일에 1648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곡의 불규칙한 리듬 프로포리우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튀링겐 지방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특히 9배 7박자와 400의 교차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상징합니다. 1732년 라이프치히 대홍수 기록과 곡의 불안정한 화성 진행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연구, 음악학자 wolf 2000가 있습니다. 곡의 전환점인 23마디에서 바흐는 십자가 화성 코르이즈 하모니를 사용했습니다. 3음 F과 7음 B이 동시에 울려 십자가 형태를 만드는 이 기법은 루터교 신학자 요한 아른트, 이 저서 진정한 기독교에서 언급된 상징입니다. 2015년 음향 분석 결과 이 구간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인간 뇌파 중 알파파 8에서 12Hz와 일치의 평안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바흐는 이 곡에서 5개의 음형 모티브를 엮어 삼위일체를 표현했습니다. 상성부의 코랄 선율, 중간부의 32분음표 계단, 영적 상승, 베이스의 지속음, 신의 불변성이 대위법적으로 결합됩니다. 음악학자 슈바이처 1905는 이 구성을 음향으로 구현된 마르틴 루터의 교리문답이라 설명했으며 특히 28마디의 도양 6도는 아멘 음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곡의 35의 38마디에서 바흐는 의도적으로 불협화음 사용했습니다. 이는 17세기 독일 신비주의자 야코프 베메의 어둠을 통한 계시 개념을 음악화한 것으로 1926년 발견된 바흐의 각주가 증명합니다. 최근 연구 레이프치히 바흐 아카이브 2021에 따르면 이 구간의 주파수 비율이 7단 9간, 인간기의 불편한 간격으로 계산되었으나 이후 순정 5도, 2단 3으로 해결되어 신학적 완성을 보여줍니다. 부소니는 피아노 편곡에서 오르간의 풍성한 울림을 재현하기 위해 독창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48과 53마디에서 그는 캠파넬라, 종소리 주법으로 4중 계단식 강음을 구사, 1899년 자신이 쓴 피아노 연주의 미학에서 가상의 합창단, 이라 명명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개척된 지판 공명 시스템, 듀플렉스 스케일을 활용한 것으로 1902년 베히슈타인 피아노와의 협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곡의 종결부 6세 14마디는 걸음마디 시르트 모티비로 유명합니다. 바흐가 1723년 성 마테 순환곡에서 처음 사용한 이 기법은 반음계적 하강 후 온음계적 상승으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패턴의 박자수 9마디는 루터교의 9가지 신뢰, 노는버트라운 교리와 연결됩니다. 18세기 악보 원본에는 이 구간에 신혈을 기울여
곤또 달라 벌사라는 희귀한 지시어가 있습니다. 최종 화음에서 바흐는 평온한 5도 GT를 6초간 지속시킵니다. 2018년 MIT 연구팀은 이 음향이 2.7Hz의 미세한 진도, 인간 휴식 시 호흡수를 생성함을 발견했습니다. 부소니는 1917년 개정판에서 이 부분에 오나 코르다, 케달 사용 표기를 추가, 원곡이 없는 32Hz 저주파 진동을 더해 뇌파 동기화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서는 혁명적인 음향심리학 적용 사례였습니다. 이 곡은 바흐 사후 79년간 잊혔다가 1829년 멘델스존에 의해 재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소니의 편곡 원고에는 영원한 시작, 이위걸 안팡이라는 미완성 주석이 남아있습니다. 2023년 바이마르 바흐 아카이브의 적외선 조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바흐는 원본 악보 여백에 시편 130장 1절 깊은 구렁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을 히브리어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과 음악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률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무더위 쉼터가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쉼터 활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지자체별로 도서관, 주민센터, 지하상가 등 3,500여 개소가 운영됩니다. 날씨 앱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폭염주의보 발령 시 야간까지 연장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노출될 경우 3시간 내 열사병 위험이 80% 높아집니다. 이들을 위해 일부 쉼터는 우선 입장 구역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사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분증 미소지자도 이용 가능하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께 꼭 알려주세요. 장애인 친화적 쉼터에는 반드시 휠체어 경사로, 경사도 112 이하, 점자 안내판, 수어 동영상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쉼터의 73%가 접근성 인증을 완료했으며 화장실은 1.5m 곱하기 1.5m 이상의 회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용 전 시설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태블릿,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기가 상시 비치된 쉼터가 증가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AI 안내 로봇을 도입해 24시간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쉼터 입구에 표시되니 필요시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독거노인 전용 휴게실에는 혈압 체크기와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2시간마다 순회합니다. 일부 쉼터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 외로움을 달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음료와 간단한 식사도 제공하니 홀로 사는 이웃에게 꼭 알려주세요. 마포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열성 현상이 심해 낮 최고 온도가 5도씨 더 높지만 쉼터 접근성은 우수합니다. 반면 종로구 노후주택가는 그늘 부족이 문제지만 쉼터까지 평균 10유분이 소요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취약성 지도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택배기사는 차량에 소형 보냉 박스를 비치해 음료를 항상 차갑게 유지해야 합니다. 노점상은 휴대용 리스트와 넓은 책 모자를 필수로 준비하세요. 야간 근로자는 24시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각 직업군에 맞는 폭염 대응 매뉴얼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공됩니다. 신혈관 질환자는 쉼터에서 30분마다 팔, 다리를 담근 미지근한 류로 체온을 조절하세요. 갱년기 여성은 손목에 차가운 젤팩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측정기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각 질환별 대처법은 질병관리청 앱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무더위 쉼터 정보는 QR코드로 간편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 많은 동네에서는 마을 방송을 활용한 안내가 효과적입니다. 환경부는 폭염 생존 지도 제작을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의 전달자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 5명 중 3명은 매달 약값 부담을 호소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 월 12만 원의 약값을 지출하며 이 중 40%가 복용 중인 약이 5종류 이상입니다. 김 할아버지도 고혈압, 당뇨약 등 7가지 약을 처방받으며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원본 의약품 위주로 처방될 경우 비용이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공원에서 만난 이웃 박 할머니가 김 할아버지에게 노인 우대 약국을 소개합니다. 한국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68%가 65세 이상에게 시가에서 30% 할인을 제공하며 일부는 무료 복약지도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보건소와 연계한 약국은 추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 전단지를 건네며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노인 복지 카드로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절약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김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가 추천한 약국을 찾습니다. 문 앞에는 65세 이상 20% 할인이라는 눈에 띄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약국 할인 제도를 모르는 어르신이 57%에 달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연간 약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약사 자격증과 노인 건강관리 교육 이수증이 벽에 걸린 이 약국은 복지부 인증 어르신 친화 약국입니다. 이 약사는 김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대한약사회의 권고에 따라 복약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는 약의 상호작용을 체크하고 복용 시간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복약 지도를 받은 노인은 약물 오남용률이 42% 감소합니다. 약사는 아침, 점심, 저녁별로 색깔이 다른 약통을 추천하며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을 위한 배형 복용 알림기를 무료로 대여해줍니다. 약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제네릭 후발 의약품을 소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제네릭은 원본과 동일한 성분이지만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 로사탄의 경우 원본이 월 3만 5천 원이지만 제네릭은 1만 2천 원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제네릭 점유율은 63%로 미국 90%보다 낮아 절약 잠재력이 큽니다. 약사는 품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추천하며 효능 기교표를 보여줍니다. 복약 관리를 위해 약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맞춤형 일정표를 제공합니다. 대한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계적인 복약 계획이 있으면 약물 오류가 58% 줄어듭니다. 달력 형식의 표에는 아침, 점심, 저녁별로 복용할 약을 색상들 스티커로 표시했고 특정 날짜에 맞춰 혈압, 혈당 체크란도 있습니다. 또 약 먹을 시간이라고 적힌 전통 문양의 알람 시계를 추천하며 고조 기억 장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할아버지가 지난달 받은 국가 무료 노인 건강검진 결과지를 약사에게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는 66세 이상에게 연 1회 무료 검진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 처방을 27%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간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약사는 간건강보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유합니다. 실제로 한국의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3명은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며 연간 평균 23만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3개월 분량을 한 번에 처방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량 처방 시 약값이 월 기준으로 15% 저렴해지며 특히 만성질환 약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약 메트포르민 3개월분은 6만 5천 원이지만 월별로 받으면 9만 원이 듭니다. 약사는 큰 용기를 소량 용기로 나누어 주며 습기 제거제와 함께 보관할 것을 조언합니다. 단, 첫 처방약이나 상태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1개월 분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제 시 약사는 김 할아버지에게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권합니다. 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도 신청 가능하며 약값 할인과 더불어 연 10만 원의 추가 복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전국 2만 3천 개 약국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가능하며 특히 만성질환 약물에 혜택이 집중됩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할인 적용 문구가 나타나자 김 할아버지의 총 약값은 기존보다 35% 절약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절약한 금액 월 8만 7천 원.
으로 김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약값 부담이 줄어든 노인 78%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며 손주들에게 이 돈으로 너희들과 여행을 가자고 말하는 모습에서 만족도가 느껴집니다. 배경에는 약국에서 받은 연간 절약 예상액 104만 4천 원이 적힌 안내문이 보입니다. 약값 관리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울 서초구 중앙노인 종합복지관은 2018년부터 전문기관이 운영하며 하루 평균 1,300명의 어르신이 찾는 공간입니다. 김 할아버지 72세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6년 전국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라운지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지관에서는 혈압, 혈당 검사부터 골다공증 검사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의 87%가 기본 건강검진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간호사에게서 체성분 분석을 받으며 근육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건강 상태에 따라 월 2회 정기 점검이 가능합니다. 전국 노인 10명 중 7명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현실에 맞춰 복지관에서는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재활 운동을 제공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주 3회 근력 강화 클래스에 참여하며 낙상 예보를 위한 균형 운동을 배웁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재활 운동은 노인 낙상 사고를 4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감도 줍니다. 75세 이상 독거노인의 34%가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통계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하루 500kcal 이상의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된장찌개, 연근조림 등 저염식 메뉴를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며 식사합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은 영양 보충뿐 아니라 식재료 낭비도 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배달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복지관 서예교실은 매주 목요일 한국서가협회 소속 강사가 진행합니다. 닭할머니 68세는 손떨림이 있음에도 6개월 수강 후 전시회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미술 공예 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78%가 우울증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종이접기 교실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대한치매협회 인증 프로그램으로 단어 연상 게임, 숫자 퍼즐 등을 통해 기억력을 강화합니다. 주 2회 모임에서 뇌건강 체조와 함께 사회적 교류를 진행합니다. 2023년 기준 이 프로그램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어르신의 인지 테스트 점수는 27% 향상되었습니다. 닭할머니는 추억 나누기 시간에 1970년대 신혼살이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경로당 청소, 공원 가꾸기 등 단순 노동이 아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장 할아버지 70세는 전직 목수 경력을 살려 어린이 목공체험교사로 활동하며 월 25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1200개소에서 운영되며 참여 노인의 89%가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노인 앞배 신고 건수가 2019년 0,07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변호사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이 할머니 75세는 삼성 문제로 상담하며 후경 등록제에 대해 배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으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 법률 교육도 진행됩니다. 특히 노인학대 피해 시 24시간 긴급전화 129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진행되는 추억의 문화기행은 노인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전통시장 투어, 박물관 관람 등 접근성 높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의 92%가 외출 기회가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무료 버스 이동 서비스와 휠체어 대여가 가능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립 중앙노인복지관은 사회교육사업 70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연 200명 참여를 결합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4%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제 복지관을 두 번째 집이라 부르며 주 5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약 200만 명이 수급 중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율을 10% 이상 감소시킨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월수득 1,622,283원, 부부가구 255만 298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 5억 4,300만 원, 부부가구 8억 6,100만 원 미만입니다. 특히 5년 이상 국내 거주 조건도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평가 시 주거용 주택 멍게는 제외되며 2023년 기준 자동차는 한 대 한도 3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소득 재산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는 차등지급제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증명서류 등이며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개월 내에 자격 여부가 통지됩니다. 2023년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5개 구간 0에서 100%로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플러스 재산의 연간 수익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의 60%인 307,620원이 최대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일 경우 약 70%인 215,000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00조 원, 예내 월 한 372원, 전체 지급 구간 100%입니다. 평균 지급액은 약 21만 원으로 전체 수급자의 30%가 조정되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5%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공휴일 경우 이전 영업일에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신탁은행 계좌 이체 방식이며 2023년부터는 단편 송금 서비스, 카카오페이 등도 선택 가능합니다. 첫 수급 시기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이며 만약 3월 15일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급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3대 빈곤율이 40.4%에서 33.1%로 감소했으며 이 제도로 약 30만 노인이 빈곤선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어 진위계수 0.5%p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존감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부당수급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전자문자 SMS로 주요 정책 변경 사항이 안내되니 휴대전화 번호 등록이 필수입니다. 또한 내년 8월에는 소득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이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해 신청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중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한국형 노후 안전망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정부 지원 혜택을 전혀 모르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노인들은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연간 평균 150만 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낮은 디지털 문해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로 인해 기초생활비와 의료 지원 등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 7,89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별적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재산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약 3주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독 세대주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료 최대 90% 감면과 본인 부담금 2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환자의 경우 연간 120만 원 한도로 관리비를 지원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년도 소득신고를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되며 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3,500개 경로당에서는 주 5일 무료 급식과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월 20만 원 상당의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독거노인은 24시간 안전 확인 서비스가 자동 연결됩니다. 시설 이용은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되며 지역별로 문화체험, 전통공예, 사진교실 등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 주거 개조 지원 사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주요 개조 항목은 화장실 미끄럼 방지 바닥, 계단 승강기, 자동 센서 조명 등이며 특히 농촌 지역은 추가 10%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전에 전문가의 무료 현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인공지능 IoT 시스템 설치도 지원 예정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65세 이상은 버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광역시 기준 노인 우대 콜택시는 일반 요금보다 30% 저렴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고속버스도 50% 할인 적용되었으며 장애가 있는 노인은 반드시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앱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교통카드의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공연장은 65세 이상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영화관은 주중 50% 할인을 적용합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6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 티켓과 도서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 문화센터에서는 전통악기 교실 등 20여 종의 무료 강좌가 개설됩니다. 단, 일부 혜택은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센트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시니어 잡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150만 원의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기술이 있는 노인은 귀농 맞춤반에서 주택과 텃밭을 제공받으며 온라인 플랫폼 실버타운에서는 재능 기부로 시간당 1만 5천 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신청 요건은 만 65에서 75세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필수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노인 맞춤복지 코너에서 알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통장 사본이며 농촌 거주 시 추가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년 12월에 소득 재심사가 필요하며 미신고 시 혜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노인 복지 예산이 35% 증가할 예정이므로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연 1회 복지로 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원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이 필수입니다.
각 시군구마다 노인복지상담관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절차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